저희 지금 이제 해외 입양 2편 시작할게요. 네. 제가 지금 간혹 후적에도 조금만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네.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좀만 지금 견뎌주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해외 이동 봉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해외 이동 봉사 단어는 알겠어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이거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신다거나 여행을 가신다거나 혹은 뭐 캐나다나 미국 쪽 뭐 지역으로 이주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출국하실 일이 있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토론토든 밴쿠버든 뭐 뉴욕이든 이동을 구할 때 아니 공항에 나가 보면 오늘 뉴욕 나가시는 분 저렇게 많으시고 토론토 나가는 분 저렇게 많으신데 왜 우리 아이 타고 갈 비행기 자리는 하나 없을까? 이제 그거를 왜 정말 너무너무 이제 글도 막 열심히 올리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국하실 일이 있을 때 한 비행기에 허용하는 그 동물들의 동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지금 어딘가 여행을 가면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자리를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 아이 혹은 두 아이까지도 동반을 해서 출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 분이 두 아이까지 가능한 건가요? 거의 대부분은 두 아이까지 가능하고요. 뭐 특별히 에어 캐나다라던가 뭐 몇몇 외국 그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리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내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국적기들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두 아이 정도까지는 데리고 타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한 비행기의 허용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4자리. 너무 적네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나다 요즘 특히나 토론토 밴쿠버 같은 경우는 한 비행기 2자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누가 2자리를 이미 예약을 했으면 그날 나는 아무리 내가 나가도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뭐 적어도 예약하자마자 그 강아지 자리를 좀 빨리 미리 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행동사 아이들만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이런 경우 이게 이동 그야말로 봉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그 항공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뭐 요즘 뭐 뉴욕이나 토론토 이런 데 가려면은 한 350만 원이래요. 네, 최근에 그 비용이 많이 올라서 그렇고 여기에 강아지 동반을 했을 때 크레이트 캔넬 포함해서 2kg까지는 30만 원. 그다음에 32kg에서 45kg까지는 6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그 무게대로 카고라는 걸 이용하면 카고가 뭐 특별히 뭐 강아지를 어디에 뭐 이런 여객기가 아닌 곳에 실어 보내는 게 아니라 여객기 안에는 카고 전용 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뭐 무작정 다 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뭐 한 비행기 뭐 5자리, 6자리 이렇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따로 카고를 만약에 이동봉사를 못 구해서 카고로 간다. 그러면 그냥 보통 때는 30만 원이면 되는 이동봉사라면 30만 원인데 카고로 가면은 뭐 어떤 때는 다리가 길고 키가 크면 300만 원, 400만 원? 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배 네, 넘게 그래서 차이가 이동봉사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동봉사자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셔야 하는데 그 이동봉사자분의 항공비를 저희가 지원하나요? 아니요, 그건 불법이에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그야말로 봉사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늘 이동 봉사 해주시는 분들의 그 관련 서류가 있어요. 이제 그쪽 입국 허가서를 우리 강아지들이 다 입국 허가서를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 봉사자분들은 순수한 봉사자다. 왜냐하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업자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 받고 네, 이 일을 하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거를 이제 꼭 단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분별하게 미국이나 캐나다 영토에
그 수입되는 강아지가 무분별하게 들어갈까봐 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특히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 왜 파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내요. 예, 말로는 이동봉사라고 거짓말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동봉사 왜냐 이동봉사 원래는 그렇게 강아지를 파는 업자분들은 이동봉사로 해서 보내실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꼭 카고를 통해서 수입관세 내야 돼. 그러니까 수출관세를 내야 돼요. 그쵸. 예. 그리고 카고로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그런 절차가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열악한 보호소들은 300만 원, 500만 원 낼 수 없으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동봉사를 가능한 구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이동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어떤 지원비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우리 아이 이동봉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카고로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 이동봉사자분들 그 항공비 일부 지원하는 게 훨씬 싸니까. 예, 그래서 그쵸. 그런 식으로 일부 지원을 뭐 공개적으로 찾기도 하는데 그거 불법입니다. 네. 그렇죠. 봉사 나중에 이거 자체가 항공사에서 알게 되면 정말 이렇게 저희같이 적법한 절차를만 보내는 그런 단체들마저도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건 봉사가 아니게 된 거니까. 그건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이동봉사 하실 때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중요한 네, 아주 내용이네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국하는 강아지 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해요. 항공비부터 검역비, 뭐 서류 발급비 등등. 네. 이런 비용 일체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우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체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그 신청자분들이 입양을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신청자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는 저희가 모든 비용을 이제 그 입양자분들에게 그 청구를 하고 그분들이 입양비를 내시고서 그 비용 안에서 다 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동봉사자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동봉사자분이 지불할 비용은 없는 거죠. 없죠. 강아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네. 그냥 본인의 그 출국 비용만 내시면 되고 저희 강아지들 뭐 30만 원이건 60만 원이건 그 항공비는 저희 단체 쪽에서 뭐 입양자가 되던 아니면 단체에서 모금을 하던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출국하는 방법이 보면 이제 작은 아이들은 뭐 기내로도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봉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수화물로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카고로 가고 한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를 가요. 그러면 네. 현지 도착해서 그 이동 봉사자분이 혹시나 그 현지 입국 절차가 혹시나 뭐 좀 많이 뭐 지연이 된다거나 어떤 네. 번거로운 그런 절차가 있을까봐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잘 모르셔서. 그렇죠. 예, 현지 도착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지 도착하면 이게 공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먼저 이미그레이션 이민 이제 그 심사국 하는 그 통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입국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네. 도착하자마자 여권 이제 제출하고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 하는 이제 그 과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왜 우리가 짐을 찾죠. 예, 우리도 한국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짐을 찾잖아요. 그 짐을 찾을 때 강아지를 찾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강아지를 찾으실 때는 캐나다는 조금 달라요. 캐나다는 강아지를 찾는 이제 창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거기는 입국할 때 그쪽 강아지 수속하는 데가 따로 있어서 강아지가 그쪽을 통해서 나와서 사실은 이동자분들은 본인 짐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시면 강아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캐나다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간편한데 대신 이제 거기서 그 서류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모든 서류는 이제 단체 쪽에서 다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착하면 캐나다 단체에서도 나와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진행해서 아이들 데려가시는 건 단체에서 알아서 하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여권 심사한 다음에 내 짐 찾고 그다음에 저희가 늘 포터를 사용하시도록 이제 말씀드려요. 포터는 이제 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예, 수레 끌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나 강아지 찾아야 된다. 찾아달라.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드려요. 사실 큰 비용은 아니에요. 뭐 대략 뭐 한 30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서 포토 한 사람당 그렇게 주시고 아이를 찾아서
커스텀 그 세관 통과를 하세요. 세관 통과를 하실 때에도 저희가 그런 충분히 적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입국 그 허가서 이런 거 다 받아서 그거 제출하시고 바로 나오시면 입양 가족이 나와 계시죠. 예. 그러면 한국에서 출국할 때, 네. 현지에서 이제 입국할 때, 그 해외 이동 봉사자분이 좀 뭐 부담을 느끼실 만한 그런 과정이나 시간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거의 크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절차 그 수속할 때도 체크인할 때 짐 맡기고 그 다음에 강아지 함께 수속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강아지 수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아무래도 강아지를 좀 찾아야 하고 뭐 포터를 찾든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이 좀 필요는 하죠. 2, 30분 정도. 조금 더 그러니까 토탈 1시간 정도? 앞뒤로 1시간. 네, 앞뒤로 1시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주 크게 문제가 없는 한데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근데 아주 물론 간혹 뭐 도착했는데 그 세관원 뭐 현지 세관원 분들이 약간 일이 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예,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이 좀 더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동봉사 하시고 나면 너무 뿌듯해하세요. 네, 내가 하나의 이 견생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뿌듯해하셔서 하시면 진짜 만족감 최고인 봉사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이제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네. 마음은 있으나 이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면 혹시나 맞아요. 이제 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겠다고는 했으나 네. 네, 뭐 출국할 때 현지에서 입국할 때 혹시나 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쩌다 걱정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맞아요.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큰 아이들은 왜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수화물로 가서 캔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캔넬 이동이나 이런 건 다 공항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다, 네,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기내로 데리고 타실 때 조금 걱정들 하시죠. 왜냐하면 사실 기내로 가는 아이들은 대략 한 5km 미만이고요. 그리고 너무 아무리 또 5km 미만이어도 다리 길쭉길쭉한 애들은 또 못 가요. 왜냐하면 그쵸. 이 가방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규격에 맞게 이제 아이들 사이즈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아이는 못 가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시간에서 길게는 한 13시간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네. 처음 보는 아이와 그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뭐 저희가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너무 번잡스러운 경우 아무리 작아도 너무 막 애가 뭐 칭얼대거나 울거나 막 이러는 말이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말이 많고 막 꺼내달라고 네. 지난번에 어떤 단체는 애가 가방 열고 나왔다 이런 아이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런 경우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면 굳이 저희가 부탁드리진 않아요. 그쵸, 네. 무리하게 기는. 네네네. 왜냐면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타고 가야 되니까. 맞아요. 민폐일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10시간 넘게 함께 가시면 또 도착하시면서 막 너무 서운해하세요. 그 10시간이 그쵸. 되게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예. 같이 공간에서 그니까요. 10시간을 네. 같이 있었던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외 입양을 가기도 하는데 가끔 해외 인보를 간다는 이제 글을 봐요. 네네. 해외 인보는 뭐죠? 그야말로 해외로 인보 가는 건데요. 저희가 개인 인보자는 보내진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 입양도 조심스러운데 임시보호를 해외 그 멀리까지 보내진 않아요. 그쵸.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트너 단체가 있잖아요. 캐나다랑 미국에 그 단체에서 임시보호자를 구하세요. 예. 그러니까 입양은 사실 다들 선뜻 어려워도 또 임시보호는 내가 큰애가 있으니까 임시보호를 통해서 하나를 더 잠시 보살펴주는 건 가능하다라던가 뭐 아니면 나는 아직은 입양을 할 그런 환경 뭐 능력은 안 되지만 임시보호를 통해서 뭐 돕고 싶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국이랑.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시보호 이제 신청을 하시면 임시보호를 보내긴 해요. 단체를 통해서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이제 그만큼 현지에서 이제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간혹은 또 최근에 우리가 해아 같은 경우 해아는 임시보호 한국에서도 임시보호 중이긴 했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우리 행동사의 몬트를 입양하신 가족분들이 먼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고는 싶은데 사실은 이제 몬트가 살짝 아빠하고 낯가림이 있어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를 그 적응 기간이 좀 힘들었다. 그래서 아빠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둘째 강아지는 조금 더 아빠하고 친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알 수 없으니 내가 얘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되 입양을 내가 하던 아니면 또 입양
잘 보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그 가족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그리고 분명히 혜아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입양을 하시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아직 입양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좀 바로 확신이 안 들 때 우선 입양을 전제로 한 임시보호를 하고, 만약 뭐 한국이랑 똑같이 내가 만약 입양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가족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입양 전제 임보로 가면 많이들 입양하세요. 예, 최근에 뭐 혜아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에밀도 처음에는 그 집은 뭐 원래도 입양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의 매력에 이제 헤어나지 못하시고 입양을 하셨어요. 예, 임보하시다가. 아무래도 인보도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 그쵸. 예. 아무래도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면 뭐 국내에서 인보해도 되는데 굳이 저 해외까지 입양도 아니고 인보인데 애를 보내야 하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애를 마치 뭔가 어디다 그냥 떠넘기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국내에서 좀 더 해서 아이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게 하지 왜 굳이 거기를 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사실 해외에서 입양을 하시는 분들, 말이 좋아 해외 입양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우리 이 땅덩어리에 강아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 무슨 글쎄 어디라고 할까요? 뭐 핀란드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내가 입양을 선택할 수 있나요? 하시겠어요? 김비마님 하실 수 있나요? 엄두도 못 내요. 네, 그냥 그 아이 동영상이랑 사진 몇 개 보고선 나 저 아이 너무 내 아이 같아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제 여기서 임시보호 중이었다가 입양을 가는 경우 굉장히 그 가족분들이 저한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얘가 가서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냐,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거 맞냐, 좋은 사람인 거 맞냐.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럴 때 뭐 최대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그 멀리서 이렇게 수고롭게, 왜냐하면 현지에도 단체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쵸. 미국에도 그냥 로컬 단체들 조그만 데 많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살 수도 있고요. 예, 사는 거기도 사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멀리 한국에서 그렇게 입양을 하고 우리하고도 또 똑같이 뭐 그 단체를 통하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던 정말 진상스럽게 상담을 해요. 막 뭐 5만 가지 막 나쁜 이야기들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온갖 서류 요청하고 그걸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양비도 뭐 한국에서는 지금 20만 원이지만 아무리 물론 오가는 비용 때문이어도 뭐 그 비용 다 내세요.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카고로 빨리 데려가고 싶다고 하면서 몇백만 원 카고 비용 스스로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장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해외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임보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다 여기서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다 마음가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 그러면 거기서 임시보호를 하시면서 좀 더 성격 파악이 더 잘 된 단체 차원에서는 그 아이를 파악하기 쉬운 부분도 있어서 더 입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용이하겠죠. 네, 거기서 현지에서 직접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입양하실 분이. 예. 그러면 그 지금 요거는 이제 현재 인보 중인 가족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내가 그러니까 인보하는 아이가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보내고 싶다 이렇게 좀 문의를 하시는데, 그 해외 입양을 좀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하시는 그런 운영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잘 성격과 그런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거,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성격의 파악, 좋은 이야기만 써준다고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쵸. 예, 만약에 얘가 뭐 어린아이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격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자주 노출이 되어야, 최근에 저희가 해외 계정을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쪽에. 그래서 홍보를 거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뭐 리그램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많이 보여주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갔던 완선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호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보호는 가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완선이를 아끼시는 포랑코님께서 쇼핑몰에 데려가서 네, 그 아이가 맞아요. 조금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쇼핑몰에서 걸어가 보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화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보아이도 집에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11살인데 사람 아이가요. 얘는 5살 때부터 행동사 행동사 진도라든지 이런 아이들 이제 외국에서 자녀가 있는 댁에서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강아지와 자녀 어린이랑 만났을 때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문의를 하셨을 때 이 강아지는 어린아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아이가 항상 불려와서 출연해서 그쵸.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 영상. 네. 강아지랑 애기랑 만났을 때 이 강아지가 그런 공격성이 없고 이런 걸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고양이랑 또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고양이 키우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입양들 고양이들이 맨날 그거 촬영에 나옵니다. 데려가 봐서 반응 같은 거. 그리고 저 예전에 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뭐 지하철 앞까지 저희 가서 찍어보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찍어보고 사람들 많았을 때 어땠다 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다양한 경험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내 아이가 너무 예쁘죠. 예뻐요 이런 사진만 찍기보다는 좀 다양한 네. 동영상이 아무래도 도움이 그쵸, 되겠네요. 상황에 처한 그런 동영상. 차 많은 데도 가보고 네. 사람 많은 데도 가보고 뭐 어린아이도 만나보고 놀이터도 강아지랑도 가보고 놀고. 다른 네. 강아지도 만나보고 좀 그런 동영상 많이 네. 찍어서 올려주시면 음. 아무래도 참고가 되겠죠. 네네. 노출이 되면. 그럼 그렇게 이제 인보를 하던 아이가 이제 해외 입양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금이야 오기야 돌보던 내 새끼가 네, 정말 맞아요. 내 새끼다 하고 다들 돌봐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이제 물론 소식 받고 싶은 마음이야 같죠. 뭐 저희도 그렇잖아요. 보호소에 있던 아이건 인보하다가 이제 입양 간 아이건 소식 받고 싶은데 좀 그런 소식을 원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좀 뭐 입양자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쉼터나 쉼들에 있는 아이가 갈 때는 사실 되게 서글프죠. 저희는 그저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러는데 이제 임시보호 하시던 그 아이를 보낼 때 저한테 막 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방금 이제 분홍고래님 말씀하셨던 뭐 아이 소식은 자주 받나요? 뭐 그 입양자분하고 연락하면 안 될까요? 연락처 주시면 안 되나요? 그분한테 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류의 말씀들을 하시고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꼭 개런티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당연히 저희는 아이들 소식도 체크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양자의 개인 연락처는 당연히 드릴 수가 그쵸. 없고 만약에 입양자분이 또 인스타그램 하나요? 요거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한국 사람들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니까. 근데 의외로 해외에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겨지지 않겠지만 진짜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게 막 옛날 아날로그로 막 이메일로 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뭐 SNS를 안 하시고 또 사진도 그렇게 잘 안 찍는 스타일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입양자분과 연결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해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다 개인정보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SNS고 내 뭐 이메일인데 그거를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보면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이미 인보자분하고 연락이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정말 운이 좋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 저한테 뭐 그렇게 요청도 안 하시긴 해요. 그쵸.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양자가 먼저 접근을 해서 인보자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 한 제가 입양자분한테 저 사실 그리고 저 단체를 통해서 가면 저조차도 입양자분의 개인 연락처는 몰라요.
아무래도 개인 정보를 알릴 네, 수는 개인 없으니까. 정보는 그냥 그 캐나다나 미국 단체에서만 알고 있지 그분들하고 저하고 따로 연결을 어떻게 단체 무슨 메시지 방 뭐 이런 걸 만들지 않는 한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알려줘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못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찾아내시더라고요. 어떻게 특히나 SNS 하시는 그런 가족인 경우에는 하고 계세요. 하고 계셔서 저희가 몰랐는데 저희보다 먼저 찾아서 이미 다 말씀 나누고 계셔서 그거는 뭐 그때마다 좀 케바케인 입양자분 예. 성향 문제도 따라- 있고. 네, 맞아요. 네. 예, 예.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가족인데 사진은 절대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단체는 제가 한 번은 정말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단체장님이 가서 찍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보하셨던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는 못 드릴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단체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사진을 지금 찍어 온 거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쉽진 않죠.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생업이 있는 봉사자들이고 지금 클레어님 같은 경우에 해외를 혼자서 거의 다 하시고 계시는데 아이들 뭐 상담하고 보내고 막 이런 과정 자체가 뭐 시차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잠 못 주무시고 맨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락 주셔서 그 아이 연락 뭐 알려주세요. 너무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쨌든 행동사라는 단체를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카페 소식으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데다가 아이를 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사실 너무 일에 치여서 그 연락 계속 그거 해드리다가 다른 중요한 일들을 계속 놓치고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 시간을 내주는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조금만 참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1, 2편에 나눠서 해외 입양 관련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부분 더 궁금했다. 영광 아니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더 뭐 이런 있으실 부분에 것 대해서 같아요. 조금 네, 더 설명이 듣고 싶다 하시는 거는 좀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뭐 입양, 임보, 뭐 해외 입양까지 이제 워낙에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이라서 좀 초반에 좀 이야기를 다뤄봤고 좀 다음 편에는 저희도 좀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머리를 모아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네. 저희도 지금은 모르지만 맞아요. 뭔가는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때까지 네. 건강히 잘 지내시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네. 뭐 그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또 이거에 또 녹음은 했는데 또 편집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편집은 올릴 건데 좀 이렇게 능력자분들 저희 편집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녹음한 거에다가 영상 뭐 적절한 뭐 사진 멘트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 혹시나 내가 한번 좀 봉사로 나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정말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지금- 편에 네, 다음 편 뵐게요. 지금까지 저는 분홍고래. 네, 저는 클레어. 캔디맘이었습니다. 네, 다음